네. 청취자분, 요즘 뭐랄까 교통비 부담도 크고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. 마침 그 모빌리티 대기업이죠. 우버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서비스들을 내놨습니다. 단순히 차 부르는 걸 넘어서요. 비용 절감부터 아예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까지. 이거 꽤 파격적이거든요. 오늘 이 소식들 속에서 청취자분께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뭘지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만 딱 뽑아서요.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우리 지갑 사정 생각한 서비스들이에요. 경로 공유, 영어로는 루트 쉐어라고 하던데 이게 특정 출퇴근길에 같이 타면 요금을 거의 절반으로 낮춰준대요. 약간 우버 버전 미니버스?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? 아니면 또 매달 얼마 내고 타는 라이드 패스 같은 것도 나왔고요. 이게 그냥 요즘 물가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걸까요?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? 네,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죠. 비용 부담 줄여주려는 거니까요.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우버의 플랫폼 전략이랑 연결되는구나 싶어요. 그러니까 기존 이용자 붙잡는 건 물론이고 가격 때문에 좀 망설였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잠재고리까지 싹 끌어들이는 거죠. 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의도입니다.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우버 이츠 앱, 그 음식 배달 앱에서 식료품 가격 비교해주고 심지어 레스토랑 예약까지 붙인다는 거예요. 이걸 보면 그냥 이동 서비스 회사가 아니구나. 이용자 일상 지출 여기저기에 다 관여하면서 자기네 플랫폼 없이는 못 살게 만들려는 꽤 치밀한 생태계 확장 전략 같아요. 어떻게든 우리 생활 속으로 확 들어와서 딱 묶어두려는 그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. 아하, 플랫폼 의존도를 높인다. 와, 진짜 이동수단을 넘어서네요. 생활 전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그림이군요. 근데 또 다른 한쪽은 완전 미래 기술이에요. 바로 자율주행. 폭스바겐이랑 손잡고 LA에서 그것도 운전재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요. 여기서도 저는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. 이것도 결국 공유, 그러니까 합승 모델이라는 점. 아니, 최첨단 기술인데 왜 굳이 또 합승을? 혼자 편하게 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우버의 목표는 그냥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. 공유 자율주행.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에, 즉 경제성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.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는 뭐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공유 모델로 가야 1인당 비용 부담이 확 낮아지고 그래야 상용화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. 효율성도 당연히 극대화되고요. 그리고 우버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뭐 웨이모, 현대차 이렇게 18곳 넘는 회사들이랑 파트너십 맺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개발 리스크는 좀 나누고 대신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빨리 모으고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려는 아주 실리적인 선택이죠. 또 뭐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 운전기사랑 자율주행차가 같이 돌아다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데 이것도 결국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는 뭐랄까 현실적인 과도기 전력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자체 개발의 어려움 같은 건 협력으로 풀고 비용 문제는 또 공유 모델로 해결하겠다.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네요. 그럼 이런 우버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 청취자분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에는 좀 더 싸고 어쩌면 더 똑똑한 이동 수단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그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부담, 이거 좀 덜 수 있다면 정말 클 텐데요. 네,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. 다만 이게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.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들 뭐 경로 공유든 자율주행이든 이게 언제 한국에 적용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. 미지수입니다. 우버 쪽에서도 직접 얘기했어요. 한국은 뭐 규제 환경도 다르고 기존 택시 업계와의 관계도 있고 또 적합한 파트너 찾는 문제도 있고 고려할 게 많다고요. 지금도 뭐 우버 택시 형태로 일부 서비스는 하고 있잖아요. B2B나 대형 택시 같은 거요. 근데 이런 새로운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. 결국 각 나라의 교통 문화나 법규에 딱 맞는 현지화 전략, 이게 꼭 필요하겠죠. 결국 우버의 미래 전략은 크게 두 갈래군요. 현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람들끼리의 공유, 그리고 미래 이동 혁신을 위한 기술 기반의 공유. 어떤 형태든 핵심은 딱 그거네요. 함께 타서 비용 줄이고 효율 높인다.
맞습니다. 정확해요. 여기서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가 정말 우리 일상이 된다면요. 단순히 이동이 싸지고 편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요? 예를 들어 도로 위 자동차 수가 확 줄고 도시 공간 활용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이나 머무는 공간에 대해 가졌던 기존 생각들 있잖아요. 그런 관념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나요?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